안녕하세요. 대구교육대학교 대구부설초등학교 윤현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소수의 나눗셈 두 번째 시간이죠. 그러니까 단원 도입 첫 번째 시간 하고 지난번에 연차시로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첫 번째 시간을 했었고 이번엔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그 발표 자료를 보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선생님 발표 시작 누르겠습니다. 네, 화면 보입니까? 네, 오늘은 수학책 54쪽과 55쪽을 같이 공부할 거고요. 선생님이랑 공부가 끝나면 수학 익힘 34쪽에서 35쪽을 스스로 해결하고 채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먼저 해봤는데요. 어제 배웠던, 그전 시간에 배웠던 나눗셈은 36.6cm 나누기 3이었습니다. 또는 3.66m 나누기 3이었습니다. 이렇게 단위를 언급한 이유가 바로 우리가 어떤 방식을 가져와서 나눗셈을 했는지 보면은 36.6 나누기 3을 바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자연수의 나눗셈을 가져와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6.6cm를 자연수로 좀 바꾸기 위해서 밀리미터라는 단위 변환을 응용을 해서 36.6cm가 366mm였기 때문에 366mm 나누기 3을 해서 122mm가 나왔고 그거를 다시 센티미터로 변환하는 과정. 그래서 센티미터로 변환하면 12.2cm가 된다는 그런 방식을 가져와서 우리가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해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의 나눗셈 말고도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있는 나눗셈을 해결할 때는 그 교과서 52쪽을 가지고 해결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3.66m를 가지고 해결을 했어요. 끈이 3.66m를 3명이서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 나눗셈을 했을 때 이것 역시 3.66 나누기 3을 바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3.66m를 센티미터로 바꾸면 366cm가 됩니다. 366cm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122cm가 되고 이거를 다시 미터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122cm가 1.22m가 됐다라는 거, 이런 자연수의 나눗셈을 가져와서 우리가 수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다면 이와 같은 방식 말고도 또 다른 방식으로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자연수의 나눗셈 말고도요. 화면 한번 같이 볼게요.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각 자리에서 나누어 떨어지는 나눗셈이었어요. 그러니까 366 나누기 3은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가 있다면 또는 3.66 나누기 3은 1의 자리, 소수 첫째 자리, 소수 둘째 자리 여기서 각각 다 나누어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소수가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래서 각 자리에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자연수를 나눌 때 어떻게 응용 방법을 해야 될까?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방법이 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나눗셈이에요. 자, 우리가 이 과학체험점에 왔어요. 과학체험점에 와서 지혜와 슬기가 용해 실험 체험을 하러 갔습니다. 용해. 그렇죠. 용질에다가 용매를 녹이는 것을 용해라고 합니다. 용해가 된 것을 용액이라고 하고요. 우리 5학년 때 선생님이랑 과학 시간에 배웠었죠. 지혜는 설탕, 15.24g입니다. 15.24g. 요게 용매가 되겠네요. 그죠? 물에 녹이려고 하고 있어요. 물이 용질이겠네요. 녹는 과정을 용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지혜는 15.24g을 물에 녹이려고 하고 슬기는 4g을 물에 녹이려고 합니다. 슬기가 조금 더 작은 양을 녹이려는데요. 그죠? 그런데
지혜가 물에 녹이려는 설탕의 양은 슬기가 물에 녹이려는 설탕의 양의 몇 배인지 알아봅시다. 그러니까 정확히 15.24가 4의 몇 배가 되느냐라는 것을 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식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물음에 답하면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저울 위에 설탕이 각각 몇 그램인가요? 지혜가 이제 알고 있는 정보를 우리가 같이 공유해 봐야 되는데 지혜의 정보는 15.24g 맞나요? 그 다음에 슬기의 설탕은 4g 요렇게 있습니다. 지혜가 물에 녹이려는 설탕의 양, 즉 15.24g이고요. 슬기가 물에 녹이려는 설탕의 양의 4g은 몇 배가 되는지, 몇 배가 되는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식을 한번 여러분도 채팅창에 한번 남겨볼까요? 4g은 과연 15.24g은 과연 4g의 몇 배가 되는가? 요게 몇 배가 되는지를 구하는 식. 나눠야 되는 거겠죠. 나눗셈 식을 한번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15.24를 4로 나누면 과연 몇 배가 될 것인가? 이렇게 채팅을 잘 적어주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자, 여러분은 계산식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24를 4로 나누면 그 몫이 4의 몇 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식일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면 소수의 나눗셈을 하기 전에 항상 가장 중요한 건 어림해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어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림. 어떻게 어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기 때문에 어떠할 것이다. 라는 이유와, 그 이유에 따른 여러분의 생각, 결론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어림하는지 한번 적어볼까요? 3보다 클 것이다. 그렇죠. 12를 4로 나누면 3이기 때문에 3보다 크다. 좋아. 지우 좋은 어림입니다. 16. 4 곱하기 4는 16이므로 4보다 작을 것이다. 좋은 어림입니다. 16에 좀 가까울 것 같지만 16보다 좀 작을 것 같다. 이렇게 어림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림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민서도 역시 4보다 작다. 그 다음에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여러분들이 어림을 해봤기 때문에 몫이 3과 4 사이의 값을 가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터무니없는 0.3이나 또는 30 또는 40, 0.4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리값을 실수했다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림을 하는 이유는 실컷 잘 계산을 해놓고도 이렇게 자리값의 문제 때문에 자리값의 문제 때문에 결과가 이제 정답과 틀린 경우를 우리가 미리 사전에 방지하고자 어림을 해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결국 구했다면 약 3에서 4 정도 사이의 값을 가지는 것 같아요. 3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양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네. 4에 가까울 것 같다라고 교과서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어림했는지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다 16에 가까움으로 4로 나누면 4에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예상을 했어요. 여러분도 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지난 시간에 했던 자연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좀 힌트를 주면 1단원이 분수의 나눗셈이었어요. 분수의 나눗셈. 분수의 나눗셈을 선생님이랑 유튜브로 같이 공부했었기 때문에 분수의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민서가 그랬어요. 소수를 분수로 고쳐서 분수의 나눗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자연수의 나눗셈으로도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생각 있으면 채팅창에다 적어주시면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수의 나눗셈으로 합니다.
10.24를 못 구하니까 1524를 계산하고 몫을 100분의 1 배웁니다.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연수의 계산 방법을 가져온 거죠. 그 다음에 세로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네요.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15.24 같은 경우는 소수를 분수로 나누기 때문에 우리가 소수 둘째 자리이기 때문에 분모가 100이고요. 분모가 100이고 요거를 바꾸게 되면 요렇게 100분의 1524가 됩니다. 그리고 100분의 1524 나누기 4가 돼서 표시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분의 1524 나누기 4가 요게 나눗셈이잖아요. 우리 1단원에서 배운 분수의 나눗셈을 이용을 하면 분수 나누기 자연수는 분자끼리 먼저 나누면 된다라고 선생님이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524를 4로 나누고 나니까 그 몫이 381이에요. 분모는 그대로 두고 100분의 381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몫은 3.81 맞습니까? 여기 여러분 어림한 결과 4에 좀 가까운 3.81 이렇게 구하면은 분수의 나눗셈으로 잘 계산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배입니까? 그 몫을 적어주면 됩니다. 몫은 약 3.81배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4에 가까운 3.81배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나눗셈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교과서 55쪽입니다. 25.26 있습니다. 25.26이 있어요. 25.26이 있는데 요거를 3으로 한번 나눠볼 겁니다. 역시나 분수의 나눗셈으로 한번 바꿔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 거고요. 25.26 나누기 3을 먼저 25.26을 분수로 좀 바꾼다면은 요 부분이 분수로 바꾼 부분인데 100분의 2526이라는 분수가 되네요. 그리고 나누기 3이 있으니까 분수에 나눠서 배웠듯이 분수 나누기 자연수는 분자끼리 나누어 주면 된다라는 우리가 원리를 이용해서 이게 분자에 2526 나누기 3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몫이 얼마인가요? 840인가요? 네. 100분의 842이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소수로 바꿔주는 과정 4학년 1학기 때 분수와 소수에서 배웠죠? 요거를 소수로 바꿔주면 8.42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분수의 나눗셈을 이용을 한다면 이렇게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일일이 분수로 고치지 않고 분모와 분자를 구분한 다음에 분자끼리 나눈 다음에 다시 그거를 분수로 소수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 더 간편한 방법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응용해 봅시다. 2526, 여기 25.26 나누기 3을 해결을 하려면 일단 소수점은 무시한 채로 2526 나누기 3을 해결을 합니다. 그러면은 842라는 자연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2526 나누기 3은 25.26 나누기의 100배니까 이걸 다시 100분의 1배 해주는 겁니다. 요렇게 100분의 1배 해주면은 당연히 목도 100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842의 100분의 1이 얼마냐면은 바로 8.42. 100분의 1이 되면은 소수점의 위치가 왼쪽으로 2칸 이동한다. 원래 소수점 위치가 여기 있었는데 842.0이었었는데 2칸, 1칸, 2칸 이동해서 이렇게 8.42가 나온다는 거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요렇게 선생님이 자연수의 방법 또는 분수의 방법을 해결하는 방법을 선생님이랑 같이 해결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100분의 1, 100분의 1이냐, 100분의 1이냐, 10분의 1이냐, 100배냐, 10배냐,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새로운 방법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세로셈을 이용을 했을 텐데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이 가져온 거는, 2500, 원래는 25.26 나누기 3인데, 이거를 또 이렇게 소수점을 무시하고 바로 2526 나누기 3을 바로 이렇게 세로셈으로 바꿨어요. 요거 우리 나눗셈 해봤죠. 우리가 결과만 목만 나중에 100분의 1로 줄여주면 되니까 일단 소수점 무시하고 이걸 세로셈으로 한단 말입니다. 세로셈 하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 나눗셈에서 배웠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자리값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일 첫째 칸 여기는 3이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한 자리 밀어서 25를 보겠습니다. 25에서 3이 몇 번 포함되나요? 바로 8번 포함됩니다. 그래서 24를 적어주고 나머지 1이 내려오고요. 여기에 12가 되면은 3이 12에 4번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가 되고 나머지 6이 마지막에 내려오면은 2번 포함돼서 842라는 몫을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구할 값은 2526 나누기 3이 아니라 25.26 나누기 3이기 때문에 100분의 1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점을 찍어주는 겁니다. 자, 요렇게요. 점을 여기 있다, 이렇게 해결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서 계산. 두 번째, 25.26, 2526 나누기 3을 계산을 하고 몫을 100분의 1배합니다. 이게 바로 자연수의 나눗셈을 응용하는 방법이었어요. 자연수의 나눗셈. 다음 이게 자연수의 나눗셈 계산하고 소수점 결과값에 맞춰 소수점 올려 찍습니다. 요렇게. 여러분 또 다른 방법, 아까 전에 방금 나온 것도 세로셈, 세로셈을 하고 자리값을 다시 올려 찍습니다.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4가지 방법을 소개해 줬는데 여러분이 풀기 편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면 됩니다. 선생님도 늘 뭐 세로셈으로 하는 게 편하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나는 무조건 분수로 하는 게 편해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그 문제마다 또 틀려요. 문제마다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나 그냥 분수로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는 세로셈으로 하는 게 편할 것 같아. 문제마다 다 다르고 사람마다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리를 잘 알고 있으면은 이 방법이 여러 가지 원리를 알고 방법이 여러 가지만 알고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놓으면은 한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편하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수학은 그런 겁니다. 자, 요렇게 하면 되고 나머지 교과서 54쪽과 55쪽에 있는 문제 그리고 수학 익힘책 34쪽과 35쪽 문제를 해결해서 채점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성평가는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하면 되고 다음 시간에는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알아볼 건데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6학년에서 배우는 소수의 나눗셈은 소수 나누기 자연수 또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입니다. 소수 나누기 소수는 6학년에서 배우지 않고 있어요. 6학년에서 배우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잘 익혀야지만 나중에 중학교에 가서 소수 나누기 소수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고 이것 역시나 분수 나눗셈, 분수 나누기 분수에서 또 가져오면 굉장히 쉬운 방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1단원에서 배운 분수의 나눗셈도 중요하고 지금 배우는 소수의 나눗셈 중에서 소수 나누기 자연수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렇게 명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번에 배운 소수 나누기 자연수보다 조금 더 복잡한 소수 나누기 자연수 세 번째 유형을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 수업 시간 아직 12분 남았는데 선생님 이거 강의 끝나면 바로 수학 익힘책, 수학책 한번 풀어보고 자신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